안녕하세요. 다원교육의 고요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머님들께 영동고 1 중간고사 수학 설명회를 랜선으로 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달 남은 시점에 저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성적을 올릴지 간단히 공유하고자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드리면, 영동고 부교재가 알다시피 올림포스 유형이라는 부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재를 토대로 한 저희 자체 교재, 자체 과제가 있었는데, 이름을 제가 올포유라고 지었습니다. 올림포스 유형의 줄임말로 올포유라고 지었고, 그 부교재와 모의고사 기출의 어떤 가벼운 변형을 토대로 한 테스트들을 여태까지 진행을 했고, 지난 시간부로 딱 중간고사 범위까지 2차 함수까지 1회독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바로는 어떤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를 낼까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부교재가 사실은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쉬워지는 문제 교재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부교재의 그 뒤쪽에 고난도 문항이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그냥 적극적인 변형, 과감한 변형을 충분히 하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걸로 당연히 부족한 게, 부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단원의 어려운 문제가 가장 뒷페이지에 놓여 있는데, 가장 어렵다고 할 문제가 한 단원에 3-4문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어렵지도 않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물론 하시겠지만 그거를 100%로 학교 시험에 다 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부교재만 풀어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기 힘들 거다. 다른 시중의 문제집도 많이 풀어봐야 좋은 점수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부교재 외적으로도 다른 문제가 충분히 많이 나올 거라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공유드릴 점은, 부교재 외적으로는 과연 무엇이 나올까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영동고 1 중간고사 기출문제 보이시죠? 총 14년부터 24년까지 중간고사의 모든 문제를 다 담아놨습니다. 총 11개년치가 되겠고, 문항수는 보시다시피 231문항, 엄청 많죠. 요거는 이미 제가 아이들에게 첫날 책으로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요 교재를 살펴보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단원별, 난이도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봐도 충분히 인지가 될 텐데, 이 유형이 우리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구나, 이 유형이 잘 안 나오는구나 라는 게 충분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요, 부교재 외적으로는 무엇이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교재 변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재 변형을 해도 웬만한 친구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부교재가 어렵지 않다고 해서 쉽게 대응할 건 아니고요. 변형된 문항에 시간을 제가 걸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몇 분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걸 거고, 우측에 2문제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이 2문제가 사실 엄청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분 30초, 예를 들면 아래쪽 12번 문항은 거의 모의고사 킬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항도 3분 내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을 진행해서 이미 풀어봤던 문제지만, 풀 수 있는 문제겠지만 시간을 재고 풀 때 과연 너희들이 통과할 수 있겠냐, 요런 타임어택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개정이 딱 됐죠, 그죠? 올해부터 개정이 된 교과로 모든 걸 배우는데, 올림포스 유형은 개정 전 문제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의 문제집을 살펴보니까 개정 후의 문제집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숫자만 좀 바뀌어 있는 정도의 문제집이기 때문에 제가 개정 전에 있는 문제집의 문제를 모아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추가로 숙제로 좀 풀리게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EBS 올림포스 유형은 타 학교에서도 부교재로 좀 간혹 쓰는 부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교재를 썼던 다른 학교들을 제가 다 모아서 그 문제들 참고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동고 기출을 보시면요,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 4점짜리 어려운 문제가 항상 2-3개는 출제가 됐습니다. 부교재에 있든 없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부교재
없더라도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두세 문항이 출제될 거고 올해도 그렇다는 가정하에서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문제가 사실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두세 문제를 맞추려고 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부교재 모의고사 중 뭐 최근 5개년에 한해서만큼은 정말 모두가 다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 사실은 5개년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진작 지금부터 계속 모의고사 기출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측 보시면은 모의고사 기출이 한 문제가 있고, 아래쪽 보시면 형광펜으로 제가 네 군데 칠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모의고사 변형이고, 이 강남 3구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변형을 다 제가 모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기출을 배웠다면은 그 변형된 문항으로 과연 너가 또 시간 내로 풀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예정이고요. 좌측에 중간 미들라인 보시면은 항상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슬로건 같은 건데, 어떤 문제가 어렵냐 하면 처음 보는 문제가 어렵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에 있는 고난도 기출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두 번, 세 번 공부를 하면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히려 봤던 문제가 어렵지만 봤던 문제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난이도가 낮지만 처음 보는 문제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제가 잘 예측해서 시험장 가서 당혹스러운 일 없도록 제가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개년 내신 기출 모음집을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학교 어떤 게 잘 나오네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빈줄 유형이라고 해서 우측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것은 이제 2단원 나머지 정리에 있는 차수와 개수의 추론을 주제로 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벌써 6문제가 보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벌써 6문제가 이 주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올해도 충분히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러한 빈출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회독 진도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2회독제에는 영동고에서 자주 나올 법한 빈출 유형에 대한 심화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빈출 유형 중에서 좀 어려운 주제가 있었다면 거기를 토대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동고 내신 실전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년 동안 4문제 이상 나왔다, 그럼 그거는 반드시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강남 3구 내신 기출, 그러니까 제가 영동고만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체에 있는 타 학교들 중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온 문제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과제 또는 시험으로서 연습해 볼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심화 특강이 다 마무리된다면요, 저희가 4월 한 초중순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내신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역시나 우측에 보시면은 영동고 시험지와 동일한 디자인과 동일한 컨셉으로 만든 모의고사가 매회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듣기로는 작년 시험지와 문항수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22문항 중 18개는 객관식이고 4문제는 서답형 주관식이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만약에 변형된다 그럼 저도 그거에 맞춰서 변형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 시험지를 보시면은 전문항이 주관식입니다. 대신 객관식이 일부러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어쨌든 모르면 그냥 찍기라도 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제 시험지에서는 찍어서 푸는 것은 금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 계산 실수가 또 굉장히 많죠. 모든 문항이 주관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내가 객관식으로 푼 거에 비해서 실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푼 정답이 객관식에 없으면 다시 풀어볼 기회가 있는데, 모든 문항이 주관식이면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훈련했을 때 내가 단 한 번의 기회로 맞춰야 되는 그런 긴장감을 좀 더 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문항이 서답형 주관식인데, 서답형 주관식이 난이도가 이제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과연 서술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추가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시험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확대해서 뽑아온 건데,
지금 보시면 뭐 객관식이 다 없는 거 보이시겠고, 영동고는 특이한 게 이제 100점 만점이 아니고 3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는 학교 스타일이라서, 지금 문제 배점도 보시면은 4.5점 이런 배점이 아니고 1.4점, 1.5점 요런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러한 포지션에 맞게 배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19번 보시면은 서답형 1번 문제가 다음과 같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서답형 디자인도 동일하게 디자인을 해서 아이들에게 시험지로 가져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요 정도가 남은 한 달 동안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대비를 좀 더 해서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릴지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일자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작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규반과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영동고 문제풀이반이 또 있습니다. 정규반은 수토여서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 3회차에 걸쳐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심화 특강에다가 가벼운 모의고사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 하프 모의고사죠. 절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4월 9일부터는 중간고사 직전까지 한 번 오실 때마다 2세트의 내신 실전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반이죠. 조금 더 빠르고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이 반 위에랑 똑같이 진행하되 조금 더 빠른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중간고사 수학 치는 날 직전에 직전 보강이라고 해서 그 직본 날에 한 번 더 실전 모의고사 치를 기회가 있다고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이르긴 한데요, 어머님.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 특강이라고 해서 중간고사 마치고 특강을 1회차 진행합니다. 5월 3일날 진행하고요. 아마 영동고가 5월 1일날 중간고사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고 아이들 너무 쉬는 것보다는 5월 3일날 저희가 원래 하던 정규반 수업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회차 특강으로 경우의 수를 진행하고요. 경우의 수는 아시다시피 모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 단원 중 하나고, 본인이 풀었다고 해서 답이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본인이 풀었다고 해서 다 맞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특강으로 진행할 거고, 역시나 영동고 부교재를 바탕으로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영동고 내신 기출 10개년치를 토대로 이 유형이 또 자주 나오네 라는 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1회짜리 특강으로 일단 진행하고 정규반은 이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영동고 설명에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들 한 달 남은 시점에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모두가 공부 열심히 해서 본인 성적 이상으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